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오늘은 이상하게 전자책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효율성도 그렇고 좀 뭐랄까요, 여러가지 문제로 좀 전자책을 읽지 않고 종이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종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배철현 선생님이고요. 배철현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죠. 수련. 종이책 읽으니까 또 다른 마음이 있네요. 예전 같으면 왜 이런 거야, 아침에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루틴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실천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종이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은 수련이고요. 수련이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하루 10분 나를 찾는 짧고 깊은 생각. 나는 위대한 나 자신을 흠모합니다. 위대한 나 자신을 흠모한다. 위대한 개인은 곧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국가의 초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위대한 사람은 남에게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개인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교본은 있을까요? 나는 이 위대한 개인을 발견하고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연입니다. 나의 심연, 마음속 깊은 곳. 심연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연못이자 진실한 자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마음의 연못입니다. 나의 마음의 연못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생기는 고독. 자신을 위한 그 최고의 사치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와. 오래간만에 책을 읽는데 이게 다 마크 해놨거든요. 마크를 해놨는데도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을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생기는 그 고독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치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고독. 내 안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나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려는 누더기가 있다. 맞아요. 저는 괴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괴물이 올라온다. 특히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 내가 이 생각 왜 하고 있지? 또 괴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괴물을 항상 잘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보한 습관에 안주하려는 과거의 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의 패턴이 내 뇌에 잡혀 있었던 건데 그것을 바꾸려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런 나를 직시하고 응시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심연입니다. 아이는 나를 향한 그 혹독한 검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인과의 경쟁에 휩쓸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련입니다. 수련은 미래의 나를 그리며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미래의 나를 그리며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수련.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인생의 물건들, 생각들, 하루에 하는 쓸데없는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 항상 현자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은 뭘 더 할까? 이게 아니라 뭘 덜어낼까?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수련이다, 결국은. 수련.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저 자신을 그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명상을 하는 동안 어떠한 냄새도 어떠한 감각도 어떠한 생각도 없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종이책 읽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네. 수련. 그래서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이에요. 뭐냐면 배철현님의 책은 제가 이렇게 빨리 스킴을 하거나, 그러니까 훑어서 읽거나,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책 자체를 중요한 부분을 빨리 보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한 줄 읽고 멈추고 생각하고, 한 줄 읽고 또 멈추고 생각하고 감동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오래간만에 지금 이 느낌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래서 종이책이 좋은 건가? 종이책. 종이책과 전자책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잠깐만요.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 마이 갓. 새로운 앱을 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밀리언 새로운 게 있는데, 오케이, 특수의 모든 것이라고 나오고, 근데 얼마나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기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몰입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책 읽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오늘 하루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이 그 수련이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이다.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 불필요한 생각과 말,
지금 열심히 쓸데없는 생각들을 제가 걷어내려고 수련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특히 쓸데없는 생각들, 네, 무엇인가를 왜곡하고, 좀 다시 쓸데없는 기억을 되새기고, 쓸데없는 상상, 망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이린,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하면 그걸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꾸준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체력이 많이 뒷받침돼줘야 되고, 어제 학교로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좀 비관적으로 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짜증감과 예민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쓸데없는 생각과 말 같은 경우에는 침묵 훈련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훈련을 학교에서 잘 실천했다.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 의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 사실 이렇게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가서 침묵하자, 말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정말 적당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적당한 말을 해야지 하면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좀 하루를 성찰해 봤을 때 내가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침묵 훈련은 잘하고 있고, 행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다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루틴을 한다고 하는 게, 루틴의 정의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 이제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이게 최적의 간결함을 찾는 행위다. 이 배철아님의 말씀인데 지금 명확하게 그 워딩이 다 생각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매일 하는 그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루틴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독서를 하는 이 루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루틴을 하고 있지 않다면 쓸데없는 생각, 망상, 쓸데없는 짓,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수련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는 이 반복적인, 무의식적인 하는 작은 일, 행동들, 그 루틴들이 내 인생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하면 얼마나 바뀔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뀔 걸 알고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삶. 요즘에는 미래를 안다라는 건 미래를 기억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느낌으로, 내가 말로, 생각으로 한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까지 그 미래를, 내가 원하는 그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삶.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하기 위해서 무단히 수련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 그러니까 쓸데없는 습관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는 연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도 정갈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참 품이 있고 우아하고 귀티가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종이책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종이책 그리고 약간 전자책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나아간다. 저도 그래요. 이게 제가 배철현님에게 배운 그 표현인데, 흠모하는 나 자신을, 어제보다는 좀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좀 알고 있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매일 하는 루틴이지만 독서를 해서 한 줄이라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고 있다는 건 확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삶은 이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수련의 완성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지점을 정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단계는 정적입니다. 정적. 고독의 시간. 수련하는 자신의 온전한 나로 숙성시키는 조용한 기적이 바로 정적입니다. 그냥 고독의 혼자만의 시간을 걷는 것, 고독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로 잡념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잠하게 만드는 정중동이다.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인가?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쓸데없는 그 행위들을 걷어낸 거? 요즘에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정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아 보니까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을 사용을 해야만 어떤 관계가 이어진다면 제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의 것이 아니다. 뭔가 편안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신호를 저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의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승화입니다. 저는 책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승화는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이다. 승화는 고유한 생각과 말이 깊은 성찰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승화, 나의 고유한 생각과 말이 깊은 성찰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깊은 성찰과 수련을 통해서 나의 삶에 표현되는 그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화는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행할 때 자신의 삶에 스며시 일어날 것이다. 승화는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행할 때 자신의 삶에 스며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거침없이 자유롭게 내가 행할 때
나의 삶에 스며시 일어난다. 지금 진짜 몇 페이지, 그리고 글씨도 크고 글자도 작은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는 책.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 배철이님의 그 글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종이책을 읽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차분하고 너무 행복하네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련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스스로에게 감동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 훈련했던 날들의 고백입니다. 직시한다. 감추고 싶은 나를 마주하는 시간. 직시, 감추고 싶은 나를 마주한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쵸? 감추고 싶은 것은 굳이 내가 그걸 꺼집어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포용할 것이다.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이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결국은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이 나를 포용할 것이다. 포용. 이 포용력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 과거와 미래가 하나 되는 시간. 지금. 익숙한 것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편함을 선물합니다. 익숙한 것들. 그러나 이 편함은 이중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불편과 지루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편함. 책을 읽는 것도 너무 편하거든요. 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요. 근데 불편과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찾아내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불편과 지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고유한 그 목적을 구축하고 그것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령하는 자만이 실망하지 않는다. 최선을 지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희구하는 천국이다. 즐기면서 원한다, 이런 뜻일까요? 최선을 지향하는 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희구하는 천국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시간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초와 다를 바 없다. 너무 좋아요.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초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몰입하지 못한다면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부초와 같다. 제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루틴에 따라 지금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리저리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겠죠. 보고 싶지 않은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에 혼자 망상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자신이 원하는 그 운명을 개척하는 예술적인 행위가 시작이다. 내가 원하는 그 운명을 개척하는 예술적인 행위가 시작이다. 시작은 독창적입니다.
현재라는 순간을 파괴해서 미래라는 영혼으로 끊임없이 지배하려는 의지입니다. 제가 잘 안 읽혀져요. 지금 왜냐면 25분이 지났고 오늘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그 세월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러움은 시간이라는 괴물을 만나 질투가 됩니다. 남을 부러워한다.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과 바로 이 순간이다. 부러움은 시간이라는 괴물을 만나 질투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시면에서 요동치는 그 찬란한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서 흘러나오는 순간 선율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책을 읽을 때, 운동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청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둥치는 그 울림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욕심 부리지 않고 독서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체력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하이리님 오늘도 수고했어요.